네, 안녕하세요. 숨마실TV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림 텃밭 활성화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림 텃밭은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어 있고 또 최근에 많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텃밭이란 어떤 것인가요? 산림 텃밭은 말 그대로 산에서 텃밭을 만드는 것을 산림 텃밭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 산림 텃밭 활성화 자료는 한국산림과학원의 김만조 박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김만조 박사님의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김만조 박사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산림 텃밭이란 어떤 것일까요? 산림 텃밭이란 기존의 텃밭에서 생산되고 재배하고 있는 감자나 고구마 등 식량 작물이나 고추, 상추, 시금치 등 엽철의 중심의 재배 품목을 확대해요. 산림에서 생산되는 단기소득 품목인 유실수, 특용수, 산채, 산약초 등 건강기호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임산물도 재배 품목에 포함시켜서 다양한 웰빙 먹거리를 생산하는 텃밭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와 초본류도 함께 자람으로써 월의 경관가치도 뛰어나기 때문에 텃밭 정으로서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농업치유농업 관련법이 국회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업치유, 또 산림치유 등이 상당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 텃밭이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텃밭 정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선 텃밭 정원은 원예치료의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힐링 공간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일부러도 산에 가지 않습니까? 자연 안에서 조화롭게 살고 자연의 이치를 배움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텃밭 일을 여가의 한 형태로 즐길 수 있으며, 또 수확물은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교류의 형태로 유대감 증진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텃밭 농사일은 헬스클럽에 돈 안 드는 대안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운동이며 개인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베이비 부머 등 은퇴자에게는 매일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정 시간 안에 야외에서 나가 녹색의 공간에서 식물의 향기를 맡으면서 근심거리도 있고 노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시켜 줌으로 해서 정신적 측면은 물론 육체적 건강 유지에도 아주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텃밭 정원을 식물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면 아이들에게도 먹거리와 또 먹거리의 기운과 곤충, 동물, 계절 변화 등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교육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다양한 즐거움의 기쁨을 선사하는 텃밭 정원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풍성한 수확과 그리고 그다음에 더불어 각각의 식물이 지닌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죠. 식용과 약용식물은 물론 관상식물이 함께 자라는 텃밭 정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굉장히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면서도 수확하고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특유의 색과 모양의 조화와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보는 즐거움도 매우 좋을 것입니다. 또 잎의 촉감과 모양, 철따라 피는 각양각색의 꽃, 우아하게 흔들리는 자태와 생명이 느껴지는 초록빛은 본인으로 하여금 아주 따뜻함을 느끼게 하죠. 또 식용과 관상용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재배하는 사람의 손을 거쳐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도 있는 것이 이 산림 텃밭의 또한 즐거움입니다. 또 이른 봄에 입맛을 돋우는 향긋한 산채, 신선한 오이나 토마토를 아무 때나, 지금 보고 계시죠? 아무 때나 이렇게 따먹을 수 있고요. 또 햇살을 밝게 물든 신선한 딸기를 제철에 맛볼 수 있다는 것, 농약 걱정 없이 당근을 뿌리채 뽑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내 손으로 직접 가꾸는 텃밭 정원이 주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가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거리두기라든지 이렇게 많이 또 좀 이렇게 삶을 거축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또 산림 텃밭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 산림 텃밭을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그런 어떤 그 농작물에 대한 어떤 가정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될 수 있겠죠. 요즘은 거의 채소값이 농담 쪽 보태서 금값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또 산림 텃밭, 일반 텃밭도 마치겠지만 산림 텃밭이 줄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할이죠. 자, 산림 텃밭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산림 텃밭 정원에는 키가 크게 자라는 유실수나 특용수, 아래 또 키 작은 관념류, 채소, 산채, 약초류가 함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 큰 유실수 밑에 주위에서 채소들 키가 작죠. 같이 자라면서 무농약, 무경운의 유기농 자연공 농법을 또 지향하죠. 철마다 다양한 작물 수확이 가능하도록 입지 여건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등 다층적 재배 방식을 통해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지박 재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위 한 가지가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작물의 성공으로 회복되며 단 한 번의 추수 대신 1년 내내 풍성한 수확이 이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다층적 재배 구조에서 다양한 다양상은 작물 생산에 탄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 가지 작물을 상업적으로 단을 재배하는 재배 양식에서는 상상이 어려운 그런 역할을 산림 텃밭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텃밭에서는 작물들이 서로 다른 높이로 자라 공간적인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땅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뿌리의 구조가 식물에 따라 달라 양분과 물을 흡수하는 시기와 깊이도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경쟁한 일이 없어 빛과 양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여러 작물이 섞여서 함께 자라게 되면 작물 스스로 경쟁과 공생을 같이 하면서 강해짐으로써 병해충과 대한 저항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같이 경쟁을 하면 자람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또 키가 큰 작물과 키 작은 작물을 섞어지는 방식은 잡초를 억제하고 노동력을 절약합니다. 키 큰 그늘에 있으면 역시 밑에 잡초가 적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도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연작으로 인한 생육 피해를 줄이고 한 해 내내 땅을 덮어 침식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러한 산림 텃밭의 섞어지기 방식은 자급자족 형태의 노동집약적 소규모 농사에 아주 적합하면서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자, 산림 텃밭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산림 텃밭은 이제 식용이나 약용 용도의 목본류와 초본류가 어우러지는 유기농 텃밭 정원의 형태로서 웰빙 식품과 약용 소재 생산은 물론 다른 식물마다 고유의 색과 모양의 조화, 철마다 피는 꽃들의 다양한 색상의 열매를 보는 즐거움도 선사하고 있죠. 봄에는 다양한 산채나 나무순, 여름철에는 상추, 고추 등 채소류, 가을에는 고구마, 등 등 다양한 식물의 과실도 수확할 수 있죠. 해가 갈수록 나무들이 자라면서 산림 텃밭은 장기적으로 자연 상태의 숲처럼 다양한 크기의 나무와 초본류 함께 오래 자라면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태적으로 안정된 채소밭, 약초원, 과수원 모두를 아우르는 산림 텃밭 정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 텃밭은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산림 텃밭에서는 지금 현재 도라지가 이렇게 자라면서 지금 꽃을 막 피우고 있네요. 이러한 것들이 산림 텃밭이, 그러니까 이 텃밭과 이 소나숲과 경치, 이런 것들이 아주 산림 텃밭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산림 텃밭 조성 및 가꾸기를 한번 볼까요? 산림 텃밭 정원은 이제 목본류가 이제 포함되어 한번 조성하면 10년 이상 운영되므로 다른 용도로의 개발 계획이 없고 접근성이 좋으며 햇빛이 잘 들고 바람 피해가 적으며 배수가 약한 곳에 조성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소요 면적은 유실수, 특용수 등 크게 자라는 작물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어도 300평 이상은 되는 것이 아주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생태적으로 경관 여출 위에
연못 등 비오톱 면적도 포함된 아주 이상적이다. 그래서 산림 텃밭을 하면서 최근에 아까 앞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회에 지연호 관리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산림 텃밭을 하나의 지연호, 산림치유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은 딱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텃밭 기능과 그런 산림치유 기능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산림 텃밭은 조성은 경운을 하지 않는 자연농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조성 시에 밑거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텃밭 장소 확정되면 지형을 고려해서 일단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고요. 경사진 곳은 계단식으로 정지적으로 하는 것이 관리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토양이 척박한 곳에서는 조성 단계에서 밑거름으로 탭이나 또 유질 비료 평당 한 5원에 10kg 정도를 뿌리고 산성 토양의 경우는 토양 개량을 위해 석회나 숯가루를 뿌린 다음 땅을 갈고 두둑을 만들어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산성 토양 같은 경우는 주로 소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쪽이 산성 토양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석회를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회를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거든요. 가격도 이렇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것을 지방자치인데 지원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월 달에 보통 이렇게 이런 걸 신청하셔갖고 또 무상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원을 받아서 이 석회를 해서 이 산성화된 것을 토양화를 알칼리성 또 중성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텃밭이랑은 가급적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여 많은 햇빛을 받아간다. 결국적으로 이 산림 텃밭은 그늘도 이용하지만 또 햇빛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늘 이용하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잡초가 좀 덜 자랄 거고요. 그 다음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전에 또 되어 있죠.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배치해서 많은 햇빛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림 텃밭 조성 및 가꾸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산림 텃밭의 재배 품목은 조성 지역의 기후 여건, 토양 등 입지 환경, 조성 면적, 또 관리자의 역량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인 수확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품목을 선택하되 심은 후 수확까지 소요되는 기간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포석을 둬야 되겠죠.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산림 텃밭은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초본류를 함께 심는 다층 구조 재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곳에 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 요구도 양지, 반음지, 음지가 있겠죠. 생활사, 식물 체계의 크기, 생장 속도, 그리고 수확 시기, 월동 여부 등을 고려한 섞어짓기, 혼작, 돌려짓기, 윤작을 통해서 햇빛과 양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각적, 시간적, 공간적 다양성을 유지하여 연작 표현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재배 품목의 배치는 바람과 겨울철 동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풍림으로 북쪽과 서쪽의 여강나무에는 키가 크게 자란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갈수록 작은 나무를 배치하죠. 이거는 결국 북쪽에는 이제 바람을 피하고 남쪽에는 햇빛을 받기 위한 그런 전략이겠죠. 그래서 추위에 약한 유지수는 바람 피해가 없는 건물이나 벽이 둘러싸이는 곳에 심고 돌덩과 연못 주위에는 심으면은 밤낮 일교차가 적기 때문에 동해나 서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햇볕을 많이 요구하는 양재의 식량 작물이나 엽철의 경우는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텃밭 내에 따라 구입하여 심거나 이 키가 작은 나무 사이에 두둑을 만들어서 반작 형태로 재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래나 오미자 같은 등굴리 있죠. 등굴리는 덕이나 퍼글리를 조성하고 파고 이게 이렇게 등굴을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설치하여 심고 나무가 자라 그늘이 충분하면 아래에 음지성 산채나 약초를 재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산물 제가 그때 산림 텃밭 얘기합니다만 임산물 70개 품목 산림 소득 지원 품목을 제가 전번에 유튜브 방송에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이 품목 중에는 음지 식물도 있고 양지 식물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향식물도 있고 남향식물도 있고 서양식물도 다양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 살렘 텃밭의 또 장점은 방향에 따라서 또 방향에 따라서 맞는 식물, 나무 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 나무 그늘이 없는 데서 잘 자라는 식물,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기 때문에 아주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작물을 이렇게 산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적기적소에 한 곳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땅을 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 개서도 이런 것을 한번 참조해서 하면 아주 재밌는 산림 텃밭이 될 거고, 그다음 앞으로 훌륭한 치유농업, 산림 치유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엔 산림 텃밭 정원 조성 및 가꾸기에 또 유수수나 특영수 등 키가 큰 교목류의 목본식물은 이제 성목이 되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텃밭의 면적을 고려해 심도록 합니다. 그리고 묘목을 심은 지 4, 6년 정도 지나야 충분한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무가 어릴 때는 나무 사이에 양지형의 작물이나 산채를 재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공간을 또 시적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네요. 나무가 자라서 그늘이 짙어지면 음지형 산채나 약초를 심어 재배할 수 있으므로 산림 텃밭 조성 후에도 식물이 자라는 형태를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품목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생 작물은 물론 2 내지 4년생 정도 생존한 단연생 산채나 약초의 경우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윤작의 형태로 재배상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되죠. 연작이라 하는 건 사실 보면은 매일 호두 같은 경우도 재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해거리를 하죠. 해거리를 하는 걸 하는 건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윤작의 형태로 재배해서 윤작을 하는 이제 돌려서 이렇게 장소 바꿔서 재배하는 것을 윤작이라고 그러죠. 바꿔주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양지형의 1년생 작물은 관리 편의상 하나의 두둑에 한 작물만 심든 단작 재배 위주로 배치하기도 하나 향이 강한 허브나 약초, 병해충 기피식물로 드문드문 심어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방음지성의 산채나 약초에는 교목과 관목 사이에 간작 형태나 다른 식물과의 혼작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교화 결실 후에도 식물체 전체가 그 사이 심으로 2, 4년간 주기로 다른 장소에서 재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병충해가 기피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허브 종류라든지 이런 어떤 또 향이 강한, 예를 들어서 그 산초가 상당히 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또 뭐 다른 뭐 이런 데는 뱀이 안 나타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약초마다 어떤 그런 우리 그 병해충이나 동물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자른 것을 연구해서 자료를 잘 연구해서 요거를 적기적소에 심으면은 상당히 재미있고 또 나름대로 약초로서 또 허브 또 이런 식물로서 얼마든지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병해충이 닳으면은 이렇게 농약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깊이 식물을 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수고도 들려주고 오히려 친환경적인 그런 산림 텃밭을 꾸밀 수 있다, 이렇게 말보는 것입니다. 자, 산림 텃밭의 경계에는 식물을 이용한 생울타리, 돌담, 나무담 형태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간을 허용할 경우 다양한 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연못 등 수변 공간과 나무더비와 비오톱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는 야생동물이나 곤충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진 생태계를 유지하여 해로운 병해충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병해충 발생 시에는 발생 초기에 자연을 닮은 사람들 유황과 오일, 독초액, 목초액, 난황류 같은 친환경 약재를 활용하여 방치하면 이염 등 유형 미생물이나 토착 미생물, 배양액을 엿며 살포하여 병해를 예방하거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텃밭 농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제초 문제는 지피식물을 심도록 해서 흙이 노출하여 잡초 씨앗이 발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낙엽 및 집, 왕겨 등 유기물을 덮어줘 잡초를 억제한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잡초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보면은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임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잡초 문제는 항상 이슈인데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은
사실 초창기에 잡초를 잡는 게 제일 이렇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러게 1년을 잡지 못하면 그 2년부터는 상당히 고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 김봉재 박사님께서 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또 새로운 지피식물을 심도록 하여 흙에 노출되어 잡초 씨앗을 발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낙엽집, 광개 등의 유기물을 덮어 잡초를 제도 상당히 또 좋은 그런 연구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림 텃밭 재배 수목별 수확기의 소요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1년생 작물이 있습니다. 1년생 작물은 식량작물이 있고 채소류겠죠. 식량작물은 보통 뭐 작곡으로 보면은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등이 있고요. 두류는 이제 콩 종류죠. 강낭콩, 콩, 땅콩, 완두, 팥, 동부 등이 있고요. 서류는 이제 감자, 고구마, 약혼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채소류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상추, 시금치, 들깨, 배추, 쑥갓, 부추, 파, 뭐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딸기, 호박, 무, 열무, 당근, 생강, 마늘 등 항상 우리들이 항상 재배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1년생이고요. 그 다음 단기가 3년 이내 식물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산약류 중에서는 이제 참치, 곰치, 산마늘. 산마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자랍니다. 저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심어 놓으면 계속 자라고, 이 산마늘의 특징은 심으실 때 이제 묘종을 샀을 때 3뿌리 이상씩 이렇게 해야지 경쟁적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특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산마늘 기업들 말씀드리면은 심을 때 3포기씩 같이 심어야지 요 산마늘 성질은 경쟁을 잘하면서 경쟁을 하면 잘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아주 재밌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이 또 번지기도 잘 번지고 아주 생명이 더 강한 그런 식물이죠. 또 고래은근키, 이 곤드레, 그 다음에 도라지는 보통 우리가 3년마다 한번 옮겨 심을 했는데 이렇게 배수 잘 되는 지역에서는 조금 늦어도 관계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 참나물, 어수리, 원추리, 잔대, 모시대, 영화자, 눈개승마, 방풍, 전호. 전호는 최근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여기 농촌진흥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품목인 것 같습니다. 당기, 삽주, 작양, 원자그래 고번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경수로서는 이제 보통 두릅이라든지 복분자, 딸기, 오갈피 등이 있고, 그 다음 중기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통 이거는 중기형은 4년에서 6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산채, 산약철 중에서는 더덕, 하소, 이런 것들이 있겠고, 유지수는 이제 과수, 대추, 매실, 복숭아, 다래, 포도, 머루, 오미자, 돌베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덩굴식물이죠. 다래, 포도, 머루 이런 것들은, 오미자도 덩굴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특용수는 이제 엄나무, 온나무, 초피, 산초, 참죽, 새순 등이 있고요. 장기는 7년 이상, 아주 장기는 산약철 중에서는 산양산삼, 장생도라지, 그 다음 유지수는 밤, 감, 호두, 은행, 모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용수는 흑계, 그 다음에 두충, 또 마가목, 참누릅, 구지뽕나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크기와 형태에 따른 제품 분류를 보면요, 교목류 이제 3회 대상은 유지수는 이제 밤, 호두, 은행, 살구, 모가 등이 나와 있고요. 특용수는 흑계, 두충, 구지나무 있네요. 그 다음에 이하, 3회대 이하, 그는 대추, 매실, 복숭아, 돌배. 특용수는 엄나무, 두릅, 오갈피, 화살나무 등이 있고요. 덩굴류는 이제 목본류는 다래, 포도, 머루, 오미자 있고요. 초본류는 오이, 더덕, 벼가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높이에 따라서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높이에 따라서 어떤 남향과 북향의 어떤 그늘과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적당히 이렇게 띄어 심기를 해야 되고 간격을 이렇게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덩굴식은 당연히 덕이나 지지대를 설치해야 되겠죠. 자, 끝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산림 텃밭은 식물의 형태와 생태적 기능 특성을 잘 활용하여 다층 재배에 의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작은 면적의 토지에서도 철저한 지속적인 먹거리를 생산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자급자족적 농사에 적합한 텃밭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텃밭은 조성하는 규모에 따라서 소면적일 때는 자급자족형이 몰지만 600평 이상의 규모가 되면 철마다 생산된 다양한 수확물을 활용하여 꾸러미 형태의 직거래 판매도 가능하다. 그래 수익도 발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산림 텃밭은 기농이나 기촌 희망자들에게 다양한 식용과 약용 자원의 자립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로스, 슬로포드 운동 등 환경 보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웰빙의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텃밭에서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식, 약용, 초본류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조성시, 묘목으로 심은 유수수나 독용수가 해가 클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성목이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와 과실을 소화하는 기쁨을 제공하여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제공하기 때문에 생태 조경 측면에서도 훌륭하다. 더불어 지유농업에도 아주 적합한 그런 산림 텃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산림 텃밭은 실용성을 가지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도심 지인의 공원 등 녹지 공간이나 학교 텃밭 또 설계 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산림 텃밭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유실수, 산채, 산약초 등 청정 임산물의 수요에 대응하면서 산림 단기 소득원의 활용도를 높여 건강한 먹거리 생산은 물론 원예 조경, 의학 측면에서 복합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처는 한국산림과학원의 김만조 박사님이 쓰신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아주 그 자료가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많은 참조를 하면서 저도 산림 텃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서의 서두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 농업치유농업법이 통과를 했잖아요. 통과를 했고 앞으로는 이 관련 부서에서 그렇죠, 대통령 시행령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관련 부서에서 신규칙이 나오고 앞으로 또 지방자치 조례가 또 계속 제정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산림 텃밭은 어떻게 보면은 치유농 또 산림 치유에 대해서 앞서가는 그런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림 텃밭을 좀 활성화하고 미리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산림 텃밭 또 치유농 산림 치유 사업이 활성화돼서 모든 그 농업하시는 분이나 임무하시는 분들께 많은 혜택이 들어가고 또 활성화되고 또 국민들한테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산림 텃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장시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폭발적인 저희 숨마실 TV의 시청자 요구에 의해서 항상 앞서가는 그런 정보 그리고 또 기농기촌 또 현재 농업이나 이목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숨마실 TV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